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시장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급등 주더니 하루 만에 바로 또 내려왔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뚜렷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바닥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아직까지는 미국의 CPI라든지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잡기 참 힘든 시장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도 오늘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눈길이 가는 특징주 8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 8개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 특징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함께 보시죠. 코스닥을 대표하는 2차전지 관련주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LNF 대 에코프로 BM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양극재의 상징적인 종목들이죠. 최근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 바이든의 IRA 법안 관련 친서도 공개가 되면서 다시 솟구칩니다. 전기차 양극재의 대결전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자, 이어서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까지도 전기차로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확인했던 양극재 회사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입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을 꽉 잡아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의 수장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상대는 역시나 이름값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양극재와 함께 최근에는 폐배터리라는 신무기로도 이목을 집중시켰던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대결도 곧 이어서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로봇 대전을 펼쳐볼 텐데요. 안 그래도 로봇주들 다시 보자 하는 의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달 말쯤에는 국내 로보월드라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 가운데서도 먼저 내년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 호평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있고요.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3라운드의 로봇 대격돌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라운드로 가보시죠. 오늘 참 골고루 나옵니다. 4라운드는 반도체 주들로 승부를 벌일 텐데, 자, 먼저 반도체 장비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PSK. 최근 들어서는 저가 매수 매력이 분명한 시점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인수 후에 주가가 정말 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요 며칠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이 4라운드의 반도체 대결까지도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진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8강의 1라운드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표적인 전기차 이 배터리의 소재죠. 양극재 종목들입니다. LNF와 에코프로 BM의 대결. 자, 과연 이 두 종목 다 확실히 큰 종목이고 다들 좋아하시는 종목일 텐데 조금 더 나는 이 종목이 좋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요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는 동안에 저희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지난 4일에 보내온 바이든의 친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 IRA 법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인플레 법안과 관련해서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 위축되어 왔던 주가 조정을 벌였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세벽 전문가님. 네. 이번 친서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조정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뛸 수 있겠다. 관점을 좀 새롭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이렇게 밀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IRA 법안 관련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근데 충분히 지금은
주식이 밀리면은 안 좋죠. 안 좋은데 오히려 지금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네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다만 쉽지만은 않은데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무언가 획기적인 그런 좀 개정이 이루어진다라면, 근데 지금 이거는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든이 워낙 그 변호사 출신이고 말을 잘 바꾸잖아요. 네, 이렇게 좀 우쭈쭈 해주다가 결국에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거를 잘하는데, 적상에 좋게 말하면 달인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좀 나와줘야 우리 증시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그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라서 변수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충분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우선은 지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RA 법안과 관련돼서 바이든의 친서를 보냈다는 이 내용, 전기차 쪽에 앞으로 좀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도 그렇고 또다시 새롭게 중간선거 이후에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지금 당장 갖지는 말자라는 점. 하지만 분명히 또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참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 언제든지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세백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번에 바이든의 친서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새롭게 좀 바라볼 수 있을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저는 새롭게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IRA 감축법에 따라서 이 소재 업체들은 모르겠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충격 상당히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이 친서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IRA 감축법에 대한 그런 수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거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세백 전문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선거 다음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유가 되어야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네. 서로 모색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은 급하니까 네. 뭐라도 뿌려놔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다를 수가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다들 신뢰감이 많이 줄었네요, 바이든에 대한. 네, 아무래도 이번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신뢰 자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게 이제 그런 맞아요. 말적인 부분들이 신뢰도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비즈니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이 기아를 팽치기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잡아들고 간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많은 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다. 분명히 네. 뭔가 베네핏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사실 IRA 법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어쨌든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 한국에 대한 그런 베네핏을 저는 줘야 되고 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IRA에 대한 그 유예를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바이든이 어떠한 대응을 하든지 간에 우리 정부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협업을 통해서 그 북미 지역, 특히 이제 미국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거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이 악재 소멸로 인해서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 업계도 소비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을 벗어나야 이 IRA 이 법안과 같이 시너지를 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회 요인으로 많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 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으로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원료라든지 아니면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간간히 좀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2차 전지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조정은 웬만큼 끝났다라고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지금 뭐 바닥이다,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근간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캐파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선점하고 있는 그런 2차전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소재 업체들 오늘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업체들의 그런 기회 요인, 상승 요인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 조정이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고 단언하기 참 어렵습니다. 바이든의 친서 내용 이런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좀 시장이 흔들리는 국면 속에서 단언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 이제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바라봤을 때 상승에 대한 기회 요인들 정말 충분하게 남아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인 뷰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앞서 언급해드렸던 8강의 1라운드 대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양극재 대표 종목들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이고 팬층 두텁죠. LNF와 에코프로 BM의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다 사실 뭐 시청 순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에코프로 BM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LNF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상당히 또 비슷한 종목이라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이 LNF보다 좀 더 괜찮습니다라고 보셨던 그 이유는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이제 북미 투자 관련해가지고 LNF는 지금 정부에서 막았죠. 네네네. 근데 그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국책과제로서 이 양극화 물질들 이런 것들을 2차전지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고 거기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한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두 종목 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굉장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연구원들이 나가게 됐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건립을 했었을 때 그때는 우리 기술력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아 놓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나갈 때마다 국정원에서 감시를 붙입니다. 뭐 다른 뭐 노스볼트라던가 다른 뭐 이렇게 전기차 BYD라던가 이런 업체들을 만날까봐. 근데 요 부분 때문에 막았지만 결국엔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를 봤었을 때 근시일 내에 이것이 풀릴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SK온하고 지금 저기 포드랑 같이 해가지고 1조 원 투자가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 좀 두 종목 전부 다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지만 주가 측면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차트를 보면 비슷한데 너무?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종목 다 저는 메리트가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벤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은 거는 이제 포드 CEO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NF가 결코 밀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눈길이 가는 건 에코프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 텐데 지금 채팅창에도 보면 에코프로 BM 지난번에 있었던 그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잡음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긴 하네요. 노이즈가 있습니다. 뭐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모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참 큰 종목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까? 정말 불미스러운 이거는 일들이었죠. 정말 그 단발적 이슈로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지금은 영향을 미치게 큰 방향성을 봤었을 때는 좀 갈 길은 정해져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 측면에서 그 정도의 노이즈가 결코 좋지만은 않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로 봤었을 때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방향성에는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김영호 전문가님, LNF를 골라주신 그 비교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점을 보신 거예요? 뭐 앞서 말하신 것처럼 뭐 내부자 거래라든지 아니면 공장 화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내부자 거래가 터지고 나서 바로 선제적인 대응을 후 대응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예. 거기나 아니면 공장 화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터졌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럴 때 대응을 하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매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대응을 했고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근데 LNF와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요인인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LNF가 일단 테슬라 효과가 확실히 있다. 테슬라 효과.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 양극재에 대한 그런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전 테슬라 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 양극재 공장에 대한 그런 기술 유출에 관련해서 그럼 불어는 저는 조만간 다시 심사와 승인을 통해서 다시 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결국은 허가를 받게 된다. 네, 그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허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3분기도 보시면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한 68% 증가를 한 모습 그리고 네. 4분기도 마찬가지로 한 31% 증가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예, 많이 생산이 될수록 여기서 따라 흘러 들어가는 이런 하위 벤더 LNF도 지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의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아무래도 저는 한 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결국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름을 함께 끼고 있군요. LNF 테슬라를 바라보고 긍정평가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LNF와 에코프로 BM 이렇게 한 표씩 전문가의 선택을 받게 됐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을 좀 가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결과는요,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57대 43으로 LNF가 오늘 4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LNF로 귀결이 된대요. 자, 그러면 아쉽게도 떨어진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가격 전략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저는 12만 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봉상 9만 원대까지 좀 밀린다라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8만 3천 원 라인까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12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살펴드렸습니다.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세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런 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8강의 2라운드는 여기서 1라운드 접고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방금 떨어졌는데 그 모 회사죠. 에코프로가 우선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종목도 양극재와 함께 폐배터리 관련의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대 코스모 화학은 과연 어떤 승부를 벌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에코프로와 코스모 화학 중에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1라운드 때 에코프로 BM을 안 골랐던 이유가 있죠. 저는 에코프로 고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에코프로로 가주셨어요.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코스모 화학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분 다 생각과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네요. 자, 유세백 전문가와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 이번에도 좀 나뉘게 됐는데 더 자세히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에코프로를 가주신 이유.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잘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만큼은 정말 좋다 이런 평가십니까? 어떻게 저는 보시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지주회사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에코프로의 그런 전반적인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회사들이 이런 순환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회사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에코프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 ETF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위험성을 많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사실 하나만으로 본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부자 거래라든지 아니면 공장 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저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좀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도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예. 이제 양극재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리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이 양극재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수산화 리튬 담당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리튬약이 정말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리튬 가격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격 전이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하. 분명히 그런 자회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 GNC 같은 경우에는 광물 리사이클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면 결국 폐배터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H에는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전체적인 이 연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2차전지 ETF,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저는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 사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좋은 종목들을 자회사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2차전지 ETF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안정적인 대응 방법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골라주셨고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을 앞서 가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로 가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스모학을 골라주셨네요. 에코프로도 정말 좋죠. 좋은데 이제 코스모 화학이 지금 지수가 밀림에도 잘 버텨주고 또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전구체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1차적으로 내년 1분기 때는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니켈 같은 경우도 뭐 2,000톤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었었을 때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온산공장 부지에다가 연간 2,400톤 생산 능력의 전구체 생산 공장도 짓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이산화티타늄 관련해서 네. 전 그 모든 그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이거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부분은 유일 이런 네, 거 그 단어를 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는 키워드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산화티타늄 그리고 예.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제 코스모 화학에서 지금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저는 지수를 좀 이기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모 화학을 좀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에코프로는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유세백 전문가의 코스모학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 하셨는데 어떻게 설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에코프로와 코스모학이 한 표씩 받아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그 마음은 또 어디로 쏠렸을까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가 인기가 확실히 많네요. 67% 이번 승부는 생각보다 쉽게 좀 났습니다. 에코프로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실히 많이 받고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우리 코스모화 유세백 전문가께 또 가격 전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저는 3만 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22,000원이라는 라인은 지키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00원은 지켜줘야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학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22,000원 지지해주는 거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모학은 아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요. 4강 진출하는 종목 에코프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2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 맞붙는 종목들은요, 바로 대표적인 로봇주들입니다. 로봇주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 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던 로봇주들, 유일 로보틱스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입니다. 자, 마침 이번 달 10월 26일부터 나흘간 로보월드라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로봇주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더 두드러질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이 두 종목 가운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유일 로보틱스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유일 로보틱스로 가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의 선택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자주 언급해 주셨던 바로 그 종목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레인보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다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유일 로보틱스로 골라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다라고 보는 게 타이밍이 좋은 게 이 로보월드라는 그 일정이 하나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로봇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유일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둘 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정 자리를 잘 어디서 매수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외에도 저는 항상 SPG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 로봇주들, 산명 로봇이든 개인용 서비스 로봇이든 이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감속기 부품 비중을 한번 차지를 좀 나눠 보면은 네. 감속기가 이제 로봇 쪽에서 50% 이미 이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서 다방면으로 쓰이기보다는 약간 로봇 쪽에 몰려 있는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SPG를 제외하고 두 종목 중에 본다면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좋지 않나. 그 이유로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가장 강점이 뭐냐면 턴키. 한 번에 네. 이 풀라인을 산업용 로봇을 풀라인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뭐 2차전지 장비 쪽으로는 하나기술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자동화 로봇에 대해서 풀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 턴키를 베이스로 해서 수주를 한다면 이 기업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공장을 캐파를 또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로봇 시장에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선점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의 강점에 대해서 김영호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유세백 전문가님, 네. 항시 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등장을 했는데 네. 유일 로보틱스를 누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유일 로보틱스가 나쁜 종목은 아니죠. 네.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로봇 관련주 변동성을 키울 때도 굉장히 대장 역할을 좀 해주면서 움직였는데 전방 산업이 좀 이렇게 약간 위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신규 상장주이지 않나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왜냐 리스크 요인은 그거예요.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에 네네. 그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안정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리스크 요인은 있겠지만 저는 레인보우를 왜 좋게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말을 했었어가지고 네. 인간 그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그리고 강력한 기술력. 네, 강력한 기술력이고 이게 세계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은 여기는 또 국내 유일 이런 것도 아니고 세계 유일 네,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가네요. 네, 2015년도에 다르파라는 국제 재난 그 로봇 경연 대회에서 네. 모든 뭐 유수의 기업들을 싹 다 두고 1위를 했다. 1위, 세계 네. 1위. 세계 1위. 예. 그러면은 여기가 경진 대회가 굉장히 네. 큰 대회거든요. 예. 여기 나사도 출전을 하고 뭐 나사 네, 1위 지금 아니면 뭐 키워드들이 MIT 뭐 네. 이런 등등등. 근데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감속기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요 부품들 관절 이런 거 싹 다 상관없이 로봇 관련된 네. 모든 것들을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로봇들을 수입을 해갑니다. 네. 왜? 개발을 하려고 시스템들이 같은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그 구축하는 시스템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근데 레인보우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이제 로봇 산업이 개화함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더 커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로봇주 하면 지금 관심들이 다들 크실 테고 그중에서 도대체 어떤 로봇주를 선택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 중에 아마 두 종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가 사실 전문가분들의 선택보다 더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65% 득표를 하게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강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려보겠고 아쉽게 유일 로보틱스는 떨어지게 됐죠. 가격 전략은 그래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영훈 전문가님, 네. 유일 로보틱스 가격은 좀 어떻게 볼까요? 뭐 차트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고르실 만한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은 나왔다가 거의 50% 구간까지 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생긴 121평을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쁘게 계단식으로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디서 매수하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일단 공부를 많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시면은 좋은 종목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런 기술적인 자리를 설정해 놓고 왔을 때 매수하고 오지 않고 올라가면 그냥 쿨하게 보내주는 게 저는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일 로보틱스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네, 아닙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32,000원, 32,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32,000원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8강의 3라운드를 여기서 맞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강으로 올라갔고요. 지금부터는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8강의 4라운드는 반도체 종목들 간의 대결이죠. 워낙 익숙한 종목들일 겁니다. 이 두 종목 다 반도체주들 대부분 그렇지만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매력도 분명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두 종목 모두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확실성은 있다라는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두 종목이거든요. 자, 주가가 참 많이 내려온 가운데서 지금 선택하라면 과연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PSK 대 두산 테스나의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네. PSK 대 두산 테스나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PSK 가겠습니다. PSK 알겠습니다.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야, 이거 종목이 네. 다 갈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싸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의견이 다 일치가 안 되네요. 그만큼 8개의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이고 고민이 될 만한 종목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PSK와 두산 테스나 한 표씩 얻어갔는데 그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네. PSK를 좀 더 좋게 보신 이유는요? 두 종목 다 뛰어나죠. 지금 네. 나오는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PSK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와 그리고 이제 중화권 고객사 확보를 하면서 비메모리 공급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유를 들고 싶고요. 트라이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하는 중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정말 잘 될 것인가?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론 모두 다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저는 좀 누르는 요인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여기에서 더욱더 하방 압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들을 거의 선반영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네. 이제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테스트 전문 업체죠. 그렇죠.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웨이퍼 테스트 외주업계 1위입니다. 네. 이러면은 정말 말 다 했죠. 기술력은 있다. 둘 다 뛰어난 종목인데 다만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네, 정말. 주가는 너무 진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라고 참 고민이 될 만큼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줬고 두 종목 다 갈 겁니다. 가는데 저는 PSK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속도는 PSK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만대로 두산 테스나 골라주셨거든요. 네. 요거 이때 이후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 탈피할 때 됐습니까? 이게 또 테스나 앞에 두산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이 왜 이 테스나를 인수를 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예. 말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예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부진하다.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네.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산업이 아무래도 다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산업의 다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즉,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판부터가 많이 이 소량으로 제작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네. 대량으로 뭔가 그 기판 자체가 네. 많이 생산이 될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맞습니다. 다품종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비중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두산 테스나가 이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 업체로 지금 영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실적은 견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바닥이 다시 한번 잡힐 때 그때 이제 두산 테스나의 부분은 급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시장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 이런 시장에 차라리 많이 빼는 게 낫습니다. 많이 빼고 올라갈 때 다시 강하게 올라가 주는 게 추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좋은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 사실 신재생에 대한 그런 모멘텀 포트를 강화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 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만큼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산이라는 그룹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늘어난다면 이 두산 테스나는 이 투자의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기간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업황이 부진한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지금부터는 보유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잡아야 되고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매집하셔도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투자자분들이 매집의 기회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PSK와 두산 테스나 이번에도 의견이 두 분 전문가 좀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따라 4강 진출 종목을 가려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띄워주시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박빙의 대결이었는데 PSK 쪽으로 조금 더 투표를 더 하게 되셨네요. 자, PSK가 이렇게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소한 차이의 승부였고요.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가격 어떻게 네. 볼까요? 가격은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매집하는 형식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당장에 반등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업황에 대한 그런 상승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목표가 3만 원, 단기적으로 3만 원 잡고 그 아래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집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산 테스나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산 테스나 뒤로 하고 8강의 4라운드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의 대결은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끼리 맞붙여 보겠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소재, 그 중에서도 양극재의 대표 종목인 LNF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LNF 때문에 조금 아쉽게 미끄러진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 그룹의 수장인 에코프로의 대결입니다. LNF 대 에코프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LNF 대 에코프로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실까요? 이거 어렵네요. 어렵죠. 네. 저는 근데 네. 이제 ETF라고 말씀드린 아하. 그런 에코프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에코프로로 이번에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이번에도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LNF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역시 일단 지금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LNF든 에코프로든 저는 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두 종목 다 사지 마라, 사라 이런
이런 선택지가 아니라는 네네. 부분이 둘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게 살수록 좋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도 에코프로가 저는 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2차 전지 저는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2차 왕국. 전지 네, 왕국 밸류체인이 정말 예. 대단하다고 저는 하긴 뭐 2차 보고 전지 있습니다. 밸류체인에 웬만한 것들을 지금 자회사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폐배터리 쪽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광물 리사이클링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GNC의 그런 실적 개선세도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장치 최근에 CCUS로 해서 전 세계가 말들이 많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들이 쏙 들어간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 HN에 대한 주가 상승세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같이 지주회사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에코프로는 당연히 플러스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좋은 자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기도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반대로 유사벽 전문가께서는 LNF 골라주셨습니다. 네, 네. 어떤 이유일까요?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밀렸다라는 점을 들어서 LNF를 골랐고요. 좀 예. 사심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봤었을 때 지금 382 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거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 LNF 또한 지금 상승 지금 17만 원대를 무너뜨리질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좋지만 근데 저가 매수의 기회는 저는 LNF 쪽에 한 표를 더 주고 싶고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이 지주사 할인 뭐 이런 점을 좀 들어서 항상 만년 저평가 네, 얘기 듣죠. 만년 저평가인데 이제 LNF랑 에코프로 뭐 기술이 누가 뛰어나를 묻는 건 정말 우매한 질문 같고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다 좋지만 다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적으로 저는 LNF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의 의견이 마찬가지로 나오는 건요. LNF든 에코프로든 회사 자체는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유사벽 전문가께서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봤을 때 LNF의 주가가 조금 더 투자하기엔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여력이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골라주셨네요. 자, 그러면 LNF와 에코프로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승부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확연하게 좀 났습니다. 에코프로로 좀 더 갔네요. 58% 에코프로가 득표를 하게 됐고요. 에코프로를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LNF 유사백 전문가님, 네. 요 가격 전략도 좀 잡아주실까요?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을 기준을 잡고서 이제 상방으로는 뭐 전고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투심이 많이 악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5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는 19만 원, 길게는 25만 원 이렇게 보실까요? 19만 원을 지지하면 지지하게 되면. 근데 완전히 그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17만 원까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예. 17만 원까지 지지 확인 여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NF 아래쪽에 지지하는 라인도 설정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19만 원, 그리고 좀 길게 보면 17만 원까지 좀 열어 놓으시고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LNF는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됐고 에코프로를 결승으로 올려 봅니다. 자, 4강의 1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4강의 2라운드로 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봇과 반도체 대결입니다. 일단 로봇주들 가운데서는 유일 로보틱스를 누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강까지 올라왔고요. 반도체 가운데서는 두산 테스나를 누른 PSK 반도체 장비주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PSK를 골랐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PSK 김영우 전문가님, 네. 사실 뭐 주가 흐름은 뭐 판이하게 좀 다릅니다만 네. 이 상황에서 결국 고른다면 어느 종목이 더 우위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쉬운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레인보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봇으로 가주셨거든요.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이번에는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의견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께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가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 의견 일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반도체 중에서도 PSK는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네. 반도체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설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PSK를 이제 매집한다는 느낌으로는 네. 좋은 기업이라는 거 맞습니다. 뭐 의견이 이게 일치하니까 뭔가 네. 더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PSK를 고를까도 네. 했는데 그만큼 PSK가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특히나 세계 시장에 그런 점유율을 확고하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나중에 추후에 이제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다시 올라올 때 이 PSK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로봇의 최근에 이제 상승세 그리고 돈이 몰리는 이런 수급을 봤을 때 로봇 쪽을 봐야 되고 로봇에 대한 그 일정도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재료 모멘텀이 있는 거를 선택하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유세벽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인간형 이족 보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이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에 대한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충분히 있고 나중에 이 양산을 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런 뭔가 기대감보다는 실적으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실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둘 다 네. 뛰어난 종목이죠. PSK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부채 비율이 정말 적습니다. 네. 20%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3,800원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16,500원 지금 현재 현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 시도 중인데 여기를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좋다. 좋은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심이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역시. 지금 현재는 로봇이 좀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대비해가지고 두 종목 다 실적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죠.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이 완벽히 예상이 되고 있는 레인보우의 표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도 기반을 하지만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기대감이 로봇 산업은 정말 만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주실 상황이니까 이 종목이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았네요. 자, 64% 득표했고요. 만장일치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PSK는 가격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김영우 전문가님, 네. PSK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P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2만 원 일단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조금 비중을 나눠서 담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결국에 반도체 업황에 그런 신호탄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SK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결승전의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시작이 좀 흔들려도 이 종목들은 확실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의 수장 에코프로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들 가운데서 기대감이 참 큰 종목 중에 하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에코프로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 전지 대 로봇주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레인보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으로 가주신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네. 제가 좋아하는 딱 네. 섹터만 남아 있는 게 너무 네. 흐뭇합니다. 네, 저는 에코프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로 가주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의견이 조금 나뉘었는데, 유사백 전문가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를 누릴 만큼 또 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에코프로도 두 종목 다 잡아야 되는 종목이죠. 네. 네, 둘 다 눈에 둬야 되고 계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레인보우를 향한 사랑이 네. 네, 워낙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은 종목이라서 네, 레인보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은 커질 거라는 거. 근데 2차 예. 전지가 안 커질 거냐? 에코프로도 커집니다. 그렇죠. 정말 커갈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의 CEO들이 찾아옵니다. 네. 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 HN이라든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도 정말 좋고, 근데 한데 이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네. 수 있고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를 보는 거는 레인보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실히 올해 들어서 좀 주목을 특히 많이 받았던 종목군인 만큼 많이 올라갔을 때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반면에 에코프로로 계속해서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에코프로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공통점이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봉상 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시장과 반대로 좀 강한 섹터이다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시장은 조금 무너질지라도 이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 즉 경기에 무관하게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 산업들이라고 저는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에코프로를 고른 이유는 그래도 이 앞에 있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당장의 가치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골랐고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독일의 AMG 리튬사와 또 수산화 리튬 수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지금 네. 최근에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원자재를 공급받기 힘들어서 많이 난리들인데 2차 전지 업계에서 이런 발빠른 행동들은 굉장히 올바른 좋은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코프로가 수직 계열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특히 에코프로 GNC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캐파가 커진다면 이 에코프로라는 안에서 이제 또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이제 따로 IPO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에코프로가 네. 그대로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 이번에도 참 둘 다 좋은 종목이어서 두 분의 선택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 표씩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도 미인주가 가려집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에코프로로 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3%, 에코프로가 확연히 좀 많이 가져갔네요. 67%를 가져가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리죠. 자,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는요,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누르고 바로 2차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 최고의 미인주로 등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격 전략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인주인 에코프로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유세백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 어떻게 봐주실까요? 저는 그 로봇 관련 주 중에서는 이게 탑픽이라고 뽑고 있고요.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에 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모멘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4만원 시장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28,000원이나 3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으니까 이 구간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최고의 미인주죠.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는 당연히 이제 전고점 부근 봐야겠죠. 네. 에코프로는 15만 원 보고 그냥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61일평이랑 120일평 사이가 지금 많이 벌어진 골든크로스가 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 아래로부터 저는 계속해서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는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에코프로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